새벽 6시 최민지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25살에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이후로 2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아침이었다.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남편 지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섰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며 민지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 박순자와 함께 찍은 수많은 사진들. 그 모든 순간순간이 민지의 헌신으로 채워져 있었다. 주방에서 민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순자는 당뇨가 있어 식단 관리가 까다로웠다. 민지는 혈당을 고려한 메뉴를 매일 연구했고 영양사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현미밥에 나물 반찬, 저염 된장국, 그리고 순자가 좋아하는 계란찜까지. 상을 정갈하게 차리고 나서야 민지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그래, 들어와. 순자는 이미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었다. 75의 나이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민지는 순자를 부축해 식탁으로 안내했다. 순자의 걸음걸이는 예전만 못했지만 민지의 부축을 받으면 안정적이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정형외과 무릎 검진이요. 그래, 내가 깜빡할 뻔했네. 우리 며느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순자의 칭찬에 민지는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민지는 순자의 모든 병원 일정을 관리했고 약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주었으며 검사 결과를 꼼꼼히 기록했다. 순자의 건강 수첩에는 지난 20년간의 모든 의료 기록이 민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순자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지야, 내가 내 친정 어머니보다 더 힘들게 했지?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아니야. 처음에는 며느리라고 많이 구박했어. 그런데 넌 한 번도 삐친 적이 없더라. 심지어 내가 화낼 때도 넌 웃으면서 받아줬지. 순자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맴돌았다. 민지도 그 시절을 떠올렸다. 시집 초기의 날들은 정말 힘들었다. 순자는 완벽주의자였고 민지의 모든 행동을 지적했다. 밥을 짓는 방법, 빨래를 개는 방법, 심지어 걸레질하는 자세까지. 하지만 민지는 참았다. 아니, 참은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순자에게는 아들이 하나뿐이었고 그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상실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사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요즘 유언장 정리하고 있거든. 민지는 깜짝 놀라 순자를 쳐다봤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준비해야지. 그런데 말이야.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은희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재산의 대부분을 너한테 주려고 해. 민지는 당황했다. 은희는 순자의 친딸이었다. 지훈보다 2살 위인 50세의 은희는 20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거의 연락이 없었다. 명절에 간단한 안부 전화가 전부였다.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은희 언니는 따님이시잖아요. 따님이 뭐가 따님이야. 20년 동안 몇 번이나 다녀갔는지 아니? 딱 3번이야. 그것도 급한 돈이 필요할 때만. 넌 하루도 빠짐없이 날 챙겼는데. 그날 저녁 민지는 남편 지훈과 이 이야기를 나눴다.
지우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누나는 솔직히 미안하지만 효도했다고 할 수 없어. 엄마 결정을 존중해.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 다음날 은희로부터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은희야. 한국 들어갈게. 이번엔 좀 오래 있을 거야. 전화를 받은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지는 그 표정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는 세련된 여성이 내렸다. 은희였다.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고급스러운 캐리어를 끌며 걸어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공항에는 순자, 지훈, 그리고 민지가 마중 나와 있었다. 엄마. 은희는 순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순자도 덩달아 울었다.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다. 지훈도 누나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은희가 민지를 보는 눈빛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올케 언니, 그동안 우리 엄마 고생 많으셨죠?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이제 제가 왔으니까 언니는 좀 쉬세요. 제 친엄마니까 제가 모셔야죠. 그 말에는 어딘가 가시가 돋쳐 있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희는 계속해서 순자에게 말을 걸었다. 미국에서의 생활, 사업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순자는 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민지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자신의 옛방을 보며 감탄했다. 민지가 20년 동안 그 방을 깨끗하게 관리해왔던 것이다. 은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심지어 인형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다. 올케 언니가 정리해 주신 거예요? 네, 언니가 언젠가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은희는 잠시 민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아닌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은희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자 방문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착했어. 계획대로 진행할게. 그 며느리 생각보다 만만찮을 것 같아. 그날 밤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민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었다. 은희는 음식을 맛보더니 말했다. 올케 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원래 싱겁게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은희야, 엄마 당뇨 있어서 염분 조절해야 해. 민지가 다 계산해서 해준 거야. 지훈이 누나를 제지했다. 아, 그래.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잘 몰랐네요.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은희의 귀국은 단순한 가족 재회가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은희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 일주일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은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순자에게 미국에서 가져온 고급 건강식품을 챙겨주었다. 순자의 방에 최신형 안마의자를 들여놓았고 고급 화장품 세트도 선물했다. 엄마, 미국에서 이게 효과 좋다고 소문났어요. 피부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순자는 딸의 정성에 감격했다. 하지만 은희의 행동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매번 선물을 할 때마다 그녀는 슬쩍 민지를 향해 한마디씩 던졌다. 올케 언니는 이런 거 몰랐죠?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미국 제품을 써야 해요. 엄마, 그동안 올케 언니가 해준 음식만 드셔서 입맛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제가 맛있는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이런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민지를 평가절하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민지는 참고 넘어갔다. 지우는 순수하게도 누나의 효심을 대견해했고 순자도 오랜만에 만난 딸이 기특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은희는 순자를 모시고 강남의 고급 백화점에 갔다. 명품 매장을 돌며 순자에게 옷과 가방을 사주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 은희의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지갑 속 카드는 한도가 거의 찬 상태였다. 이것은 투자였다. 순자의 마음을 사기 위한. 백화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순자가 말했다. 은희야,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 어떡해. 미국에서 사업한다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당연하죠.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순자는 은희에게 물었다. 은희야, 그런데 너 이번엔 얼마나 있을 거니? 엄마, 사실은요. 은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한국에 정착하려고요. 미국 생활이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글썽였다. 정말이니? 엄마는 내가 영영 미국에 살 줄 알았어.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어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환한 얼굴이었다. 민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다. 민지야, 은희가 한국에 정착한대. 얼마나 좋니? 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민지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민지는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순자는 혼자 갔다. 유언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 사무실의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순자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다. 박순자 여사님, 현재 보유하신 자산이 강남 아파트 시가 약 15억, 그리고 현금 및 예금이 10억 원 정도 되십니다. 총 25억 원 정도의 재산이시네요. 네, 남편이 남겨준 거예요. 그럼 이 재산을 자녀분들께 어떻게 분배하실 계획이신가요? 따님 박은희 씨와 며느님 최민지 씨, 그리고 아드님 박지훈 씨가 계시죠? 순자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요, 변호사님. 제 딸 은희는 20년 동안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전부였죠. 돈이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 민지는 그 애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챙겼어요. 제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렇다면 며느님께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아파트는 아들 지훈에게 주고 현금은 민지에게 70%, 은희에게 30% 정도 주려고요. 그래도 은희는 제 딸이니까 아예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따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말 안 했어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알게 되겠죠. 바로 그때였다. 변호사 사무실 문 밖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은희였다. 그녀는 순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를 밟았던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문 밖에서 대화를 엿들었다. 70%를 그 며느리에게, 나한테는 겨우 30%? 은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사업은 실패했고 미국인 남편과는 이혼했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유산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돈의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준다니. 절대 안 돼. 그 며느리 내가 가만 안 둬. 은희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사립탐정 서울 추천이었다. 이틀 후 은희는 강남의 한 빌딩에 위치한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이 그녀를 맞았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사람 하나 조사해 주세요. 제 올케예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데요? 모든 것이요. 과거, 학력, 인간관계, 금전거래, 뭐든지요. 특히 흠집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주세요. 탐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기본 조사가 나옵니다.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일주일은 너무 오래요. 사흘 안에 해주시면 1000만 원 드릴게요. 탐정의 눈빛이 빛났다. 좋습니다. 사흘 안에 보고서를 드리죠. 은희는 탐정 사무소를 나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의 인생에는 분명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내면 그것을 무기로 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마다 순자의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동행하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순자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것을 느꼈다. 은희가 해주는 것과 민지가 해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는 듯 했다. 민지야, 은희가 사준 안마의자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민지야, 은희가 예약해준 레스토랑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 이런 말들이 점점 잦아졌다. 민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상처를 받았다. 20년 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일주일 만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요즘 마음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니? 신우이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꾸 나랑 비교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민지야, 넌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잖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위로에 민지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은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사흘 후 은희는 탐정으로부터 두꺼운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민지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은희는 봉투를 뜯으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민지는 깨끗했다. 너무나도 깨끗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이지만 성실하게 살았다. 학창 시절 성적도 우수했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다.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지훈을 만났다. 금전 거래도 투명했고 빚도 없었다. 심지어 교통법규 위반 기록조차 없었다. 이게 말이 돼? 은희는 짜증을 냈다. 탐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더 파보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고객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희는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민지가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 사진이었다. 평범한 사진이었지만 은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사진을 조작하면 어떨까? 은희는 포토샵에 능숙한 지인에게 연락했다. 그리고 민지의 사진을 나이트클럽 배경으로 합성해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완성된 사진을 받아든 은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이 시작이야. 주말 저녁 순자의 생신을 맞아온 가족이 모였다. 식탁에는 민지가 며칠 동안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다. 순자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미역국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순자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진주 목걸이였다. 민지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산 것이었다. 민지야, 고맙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은희도 선물을 내놓았다. 명품 가방이었다. 가격표를 보니 민지의 선물보다 훨씬 비쌌다. 엄마, 이거 미국에서 인기 많은 거예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온 모델이고요. 순자는 두 선물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은희는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아, 엄마. 제가 오늘 옛날 사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거 찾았어요. 은희는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모두들 추억에 잠겨 사진을 보며 웃었다. 그런데 은희가 화면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이건 뭐지? 이상한 사진이 섞여 있네. 화면에는 합성된 사진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에 민지가 화려한 나이트클럽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술병들과 남자들이 보였다. 순자가 놀라서 소리쳤다. 이게 뭐니? 민지야, 이게 정말 너니? 민지는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배경과 옷은 전혀 기억이 없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건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 민지야, 이게 조작처럼 보여? 은희가 침착하게 말했다. 화질도 좋고 그림자나 빛도 자연스러운데? 지훈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에도 의심이 스며들었다. 여보, 이게 정말 아니야? 오빠, 나도 믿기지 않아. 올케 언니가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하지만 사진이 있으니. 은희는 겉으로는 민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대학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만 했어요. 클럽 같은 데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럼 이 사진은 대체 어떻게 된 거니?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민지야,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겠지? 순자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님, 제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은희는 때를 놓치지 않고 추가 공격을 했다. 엄마, 저도 올케 언니 편을 들고 싶어요. 하지만 이 사진이 여러 장이에요. 여기, 이것도 보세요. 태블릿에는 또 다른 합성 사진들이 나타났다. 모두 비슷한 장소, 비슷한 분위기였다. 은희는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아니에요. 이건 다 가짜예요. 민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민지야, 진정해. 우선 진정하고 얘기하자. 지훈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의 손길에도 망설임이 느껴졌다. 그날 밤은 최악으로 끝났다. 생일 파티는 엉망이 되었고 순자는 심한 충격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지도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혼자 남아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은희는 교묘하게 이 이야기를 동네 부인들에게 흘렸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아, 우리 올케가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말하기 좀 그래요라는 식으로 암시만 줬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동네 부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던 민지는 아는 부인들과 마주쳤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그날따라 그들은 민지를 피하듯 지나갔다. 한 부인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2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냉랭했다. 순자는 민지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식사 때도 민지가 차려준 음식을 예전처럼 맛있게 먹지 않았다. 심지어 이건 좀 짜네, 이건 맛이 없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민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져 더욱 열심히 요리했지만 순자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훈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밤에 함께 누워 있어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잤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그런 과거가 없어? 당신도 날 못 믿겠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알아. 하지만 사진이 있으니까. 나도 혼란스러워. 그 사진은 조작된 거라니까. 그럼 왜 누가 너를 조작해? 무슨 이유로? 민지는 은희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신우이를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은희는 계속해서 순자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매일 순자와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저도 올케 언니를 믿고 싶어요. 하지만 요즘 엄마 표정이 안 좋으시잖아요.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은희야, 나도 민지를 20년 동안 봐왔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아.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은희는 겉으로는 민지를 감싸는 척했지만 그 말 속에는 과거가 있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순자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한편 민지는 혼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포렌식 전문가를 수소문해 사진 조작 여부를 확인받으려 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도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친정에 있는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순자가 집 안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삐끗했다.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고 이웃들이 몰려 나왔다. 어머님. 민지가 다급하게 순자에게 달려갔다. 저리 가. 손대지 마. 순자가 민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은희가 나타났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봤어요. 올케 언니가 엄마를 밀었어요.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다.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희를 쳐다봤다. 뭐라고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엄마가 계단에서 내려오시는데 올케 언니가 뒤에서 밀었다고요. 거짓말. 나는 부엌에 있었어요. 하지만 은희의 연기는 완벽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다. 오빠, 나는 우리 엄마가 위험한데 거짓말할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봤어요.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옮겼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순자는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지는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신뢰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경찰이 도착했다.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은희가 신고한 것이었다. 민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민지 씨 시어머니를 밀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부엌에 있었어요. 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격자가 있다는데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경찰은 민지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이미 민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고 경찰도 그것을 들었다. 정과는 없지만 과거가 좀 있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생긴 것이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집에 남겨졌다. 순자는 병원에 입원했고 지훈과 은희는 병원에서 순자를 지키고 있었다. 민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생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희가 돌아온 후 벌어진 일이었다. 민지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은희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민지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어머니가 했던 말. 유언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너한테 더 많이 주려고 한다는 말. 설마 유산 때문에? 민지는 전율을 느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은희는 앞으로 더 큰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민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어떡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내가 진짜로 했던 일들은 어디 가지 않아. 20년 동안 내가 모신 증거들이 있을 거야. 병원 기록, 영수증, 사진들. 다 모아봐. 그리고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힘을 얻었다. 그렇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20년간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한다. 민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민지를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조작된 사진, 허위 목격, 노인학대 혐의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네요. 사진 조작은 입증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도 있고 게다가 노인학대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시어머니를 학대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잘 모셨다는 증거들을 모으세요. 병원 기록, 사진, 증인 등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조작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약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괜찮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요. 민지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왔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집으로 돌아와 20년간 모아둔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민지는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서랍 깊숙이에는 순자의 병원 진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매달 병원에 갔던 날짜, 처방받은 약, 검사 결과까지 모두 민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또한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들도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다 정리해 둔 게 다행이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료들을 모았다. 20년간의 헌신이 그 서류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사진들을 확인했다.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수천 장이 넘었다.
병원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모든 순간을 민지는 기록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민지는 2년 전 순자의 안전을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했었다. 순자가 혼자 있을 때 넘어지거나 다칠까봐 걱정되어서였다. 그 CCTV가 아직 작동하고 있었다. 민지는 서둘러 CCTV 녹화 파일을 확인했다.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순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그날의 영상도 있었다. 민지는 그 시간대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순자가 나타났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은희가 나타났다. 은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재빨리 순자의 등을 밀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큰일 났어요. 올케 언니가 엄마를 밀었어요. 영상 속 민지는 그 시간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다른 카메라에 민지의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잡았다. 민지는 그 영상 파일을 안전하게 복사해 여러 곳에 백업했다. USB에도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다. 이것은 은희의 거짓말을 밝힐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 이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은희의 진짜 목적을 밝혀야 했다. 민지는 사립탐정을 고용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추천해준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했다. 은희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미국에서의 생활, 재정 상태, 모든 것을요.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가 왔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은희는 미국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망했다. 빚이 약 2억 원이 넘었다. 미국인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위자료 분쟁 중이었다. 현재 파산 직전 상태였다. 그리고 한국에 오기 직전 여러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의 유산이 필요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은희는 어머니의 재산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 대신 며느리에게 대부분의 유산이 간다는 것을 알고 민지를 제거하기로 한 것이다. 민지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법정에서 한 번에 밝히는 것이 좋다고 변호사가 조언했다. 만약 지금 공개하면 은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수도 있었다. 한편 민지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남편 지우는 이혼을 꺼냈다. 여보, 우리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당장은 아니고. 일단 별거를 하자는 거야. 엄마도 당신을 보기 힘들어 하시고.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이 당신 진짜 나를 못 믿는 거야? 믿고 싶어.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시간을 가지자. 결국 민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다. 가난한 시골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어머니가 있었다. 엄마. 민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민지야, 울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니. 하지만 다들 날 의심해. 남편도 시어머니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넌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 그게 헛되지 않을 거야. 친정에서 머무는 동안 민지는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재판을 준비했다. 순자가 노인학대로 정식 고소를 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재산 분할 문제도 함께 다뤄지게 되었다. 변호사는 민지에게 말했다.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은희 씨의 재정 상태 조사 자료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20년간의 헌신을 보여줄 증거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민지야, 나야.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경솔했어. 너를 의심해서.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에 또다시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를 볼 수가 없어. 은희가 계속 내 얘기를 하거든. 나도 혼란스러워. 어머님, 저는 정말 재판에서 다 밝혀지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주저앉아 울었다. 순자마저 자신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 20년간의 신뢰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친정어머니가 민지를 일으켰다. 민지야, 이제 곧 재판이잖니. 힘내야지. 내가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엄마, 나 무서워. 만약 재판에서도 지면 어떡해? 지지 않아. 넌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 진실은 항상 이기는 법이야. 어머니의 격려에 민지는 다시 용기를 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2주 후였다. 그 2주 동안 민지는 마지막 준비를 철저히 했다. 모든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변호사와 여러 번 리허설을 했다. 재판 전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20년간의 인생이 하루에 판가름 날 것이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발, 제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친정어머니가 함께 갔다. 법정 입구에서 민지는 순자와 마주쳤다. 순자는 지훈과 은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은희는 민지를 보더니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올케 언니, 오늘 재판 잘 받으세요. 민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온 것이다.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양측 변호사들이 준비를 마쳤다. 민지는 피고인석에, 순자는 원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은희는 증인석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방청석에는 친정어머니와 몇몇 이웃들이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노인학대 혐의 및 재산 분할 관련 조정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순자 측 변호사가 일어났다. 50대 남성 변호사로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판사님, 피고 최민지는 2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는 척하며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어머니를 폭행하여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지 측을 바라봤다. 피고 측 변호사, 답변하십시오. 민지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로 단호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판사님, 피고는 20년간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노인학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가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원고 측 증인 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희가 증인석에 섰다. 선서를 한 후 순자 측 변호사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증인은 사건 당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제가 거실에 있었는데 올케 언니가 엄마를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왜 밀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엄마와 올케 언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올케 언니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엄마가 실망하셨고 민지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추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본 것만 말하십시오. 은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했다. 어쨌든 제가 분명히 밀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민지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 차례였다. 증인은 피고의 신우이인 박은희 씨 맞습니까? 네. 증인은 언제 미국에서 귀국했습니까? 한 달 전입니다. 20년 만에 귀국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20년 동안 어머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은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3번 정도요. 3번이요? 20년 동안? 그럼 평균적으로 6, 7년에 한 번씩 방문하신 건가요? 제가 미국에서 바빴어요. 무엇이 그렇게 바빴습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민지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판사님, 증인의 미국 내 신용 기록과 파산 신청 서류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변호사가 계속했다. 증인은 미국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다가 파산했고 현재 약 2억 원의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은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증인이 한국에 귀국한 진짜 이유는 어머니의 재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어머니가 유언장을 정리하려는 시점에 귀국하셨습니까? 우연입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님, 이것은 원고 박순자 씨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 증인이 사무실 밖에서 대화를 엿들었다는 건물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은희가 변호사 사무실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증인은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을 엿듣고 피고가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피고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해 없습니다. 판사님, 증인이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피고를 모함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민지의 변호사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판사님, 이제 피고가 시어머니를 밀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 스크린에 집안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순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뒤에서 은희가 나타나 순자를 미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다른 카메라에서는 민지가 그 시간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법정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순자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쳐다봤다. 은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원고를 밀은 사람은 증인 박은희 씨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시간에 부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증인 박은희, 이것에 대해 설명하시오. 은희는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니라 카메라 각도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분명히 어머니를 밀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저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쟁이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도 놀란 표정으로 누나를 쳐다봤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민지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다. 판사님,
이것은 피고가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기록들입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다. 병원 진료 기록, 약국 영수증, 그리고 민지가 직접 작성한 건강 수첩. 모든 페이지마다 민지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보시다시피 피고는 매달 빠짐없이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약을 챙겼고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총 3,652장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사진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갔다. 순자와 민지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병원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또한 피고는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2년 전 자비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다칠까봐 걱정해서였습니다. 그 CCTV가 오늘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서도 제출했다. 이것은 시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입니다. 모두 피고가 어떤 보호자보다 헌신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서를 읽어내려가자 순자는 점점 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판사님, 마지막으로 조작된 사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서에는 명백하게 적혀 있었다. 해당 사진들은 포토샵으로 합성된 것이 확실함. 원본 사진과 배경 사진을 따로 합친 흔적이 발견됨. 피고의 과거를 조작하기 위해 증인 박은희가 전문가를 고용해 사진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증인 박은희는 위증, 노인학대,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고 박순자 씨, 피고 최민지 씨에 대한 노인학대 혐의는 전부 기각됩니다. 법정에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친정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순자는 민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재산 분할 문제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다. 은희는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민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민지에게 순자가 다가왔다. 민지야,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해서. 순자는 민지를 껴안으며 울었다. 민지도 울었다. 20년간 쌓아온 정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지훈도 다가와 아내에게 사과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해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비록 은이라는 딸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가 직접 민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해줄게. 너는 쉬어. 어머님이 요리하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했잖니. 이제는 내가 너한테 잘해줄 차례야.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했다. 대화도 많아지고 웃음도 돌아왔다. 민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은희는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집안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며느리에게 한 짓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민지를 조용히 불러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은희 말이야. 너는 내 딸을 감옥에 보냈는데 나한테 화가 안 나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머님, 저는 은희 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언니도 힘든 상황이었겠죠. 빚에 쫓기고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순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정말 착한 애구나. 내 딸은 너를 그렇게 모함했는데. 어머님도 힘드시죠? 딸이니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솔직히 말하면 은희를 낳아서 키우면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 은희는 어릴 때부터 지훈보다 덜 사랑받았어. 내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거든. 은희는 그걸 알았을 거야. 그래서 더 삐뚤어진 건지도 몰라. 민지는 순자의 등을 토닥였다.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은희 언니가 잘못한 건 언니의 선택이었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딸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다. 그날 이후로 순자와 민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전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면 이제는 진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다. 한편 은희는 구치소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그녀는 후회로 가득했다. 만약 처음부터 솔직하게 어머니께 빈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만약 민지를 모함하지 않고 함께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희는 위증, 노인학대 교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다. 재판날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은희의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이었다. 법정에는 순자와 민지 그리고 지훈이 참석했다. 은희는 수감복을 입고 죄인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은희는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를 쳐다봤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나쁜 딸이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올케 언니. 아니, 민지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가 20년 동안 우리 엄마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는 그걸 시기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언니가 대신 해줬다는 게 분했어요. 민지도 눈물을 닦았다. 나는 돈이 필요했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언니를 모함하고 엄마를 다치게 하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은희는 고개를 떨구며 울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박은희는 위증죄, 노인학대 교사죄,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500시간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봉사활동 1년을 명합니다.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실형은 면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신용불량자의, 전가자의,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였다. 재판이 끝나고 순자는 은희와 잠시 면담 시간을 가졌다.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모녀가 마주 앉았다. 은희야, 엄마, 다 내 잘못이에요.
엄마를 원망하지 마세요. 나도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는 잘하셨어요.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순자는 결심한 듯이 말했다. 은희야, 내 빚은 내가 갚아줄게.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넌 내 딸이야. 2억 원이라고 했지? 그 돈은 내가 마련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한국에서 새로 시작해. 그리고 민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언니 동생처럼 지내. 은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몇 달이 지났다. 은희는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했고 노인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요양원의 노인들을 돌보면서 그녀는 민지가 20년 동안 무슨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은희는 용기를 내어 집을 방문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지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마주 섰다. 언니,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순자도 있었다. 은희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는 은희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언니, 저도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언니도 힘들었겠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요. 순자가 끼어들었다. 은희야, 민지 말이 맞아.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민지를 껴안았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희는 민지가 요리하는 것을 도왔고 순자는 두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봤다. 민지야, 은희야.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구나.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 물었다. 누나, 앞으로 뭐 할 거야? 나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생각이야. 내가 노인들을 돌보면서 많이 배웠거든. 좋은 생각이야, 누나. 순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은희야, 자격증 따는 비용은 내가 대줄게. 그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도 돼.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너도 내 딸이잖니. 민지도 웃으며 말했다. 언니, 같이 어머님 모셔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훨씬 쉬울 거예요. 은희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렇게 모함했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민지와 은희를 모두 데리고 갔다. 변호사 앞에서 순자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아파트는 아들 지훈에게, 현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민지에게, 3억 원은 은희에게,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민지가 놀라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어요. 민지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20년 동안 나를 돌봐준 대가야. 은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희야, 너도 내 딸이야.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잖니.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해.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가족이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네요.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세 사람은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마시며 순자가 말했다. 너희 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이제 75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지. 그런데 내가 죽고 나서 너희 둘이 싸우면 어떡하나 걱정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 돼.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으니까. 민지와 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제 진짜 자매예요. 그래,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더니 너희가 그걸 증명해줬구나.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은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민지와 함께 순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언니, 이 나물은 어떻게 무치는 거예요? 이렇게 참기름 두르고 간장 조금, 마늘 다져서 넣으면 돼요. 와, 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언니도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바라던 모습이었다. 화목한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 은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저녁 시간이면 식탁에서 교재를 펼쳐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민지는 옆에서 커피를 내려주며 응원했다. 언니 힘내요. 언니는 할 수 있어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석 달 후, 은희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열었다. 순자는 은희를 껴안으며 말했다. 은희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엄마, 모두 엄마와 민지 언니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은희는 이제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은희는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혼자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은희는 그 할머니를 특별히 잘 돌봤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대하듯이.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은희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맛나. 넌 정말 착한 애야. 할머니, 저는 예전에 착하지 않았어요. 제 엄마를 다치게까지 했거든요. 뭐, 정말? 네. 하지만 제 엄마와 재수 씨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단다. 내가 그걸 증명했구나. 그날 저녁 은희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 순자는 딸이 진짜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돈을 탐내거나 남을 시기하는 모습이 없었다. 대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다. 은희의 사회봉사 기간도 모두 끝났다. 그녀는 이제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자립했다. 순자의 빚 2억 원도 모두 갚았고 은희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다. 하지만 주말마다 집에 와서 어머니를 뵀다. 은희야, 계속 여기서 살면 안 되니? 엄마, 저는 이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자주 올게요. 순자는 딸의 성장을 대견하게 바라봤다. 민지도 은희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제 두 사람은 정말 자매처럼 가까워졌다. 전화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쇼핑도 가고 때로는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다. 순자는 이제 77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민지와 은희가 번갈아 가며 잘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지훈도 회사에서 승진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모여 순자의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에는 3년 전에 그 끔찍한 생신과는 완전히 달랐다. 식탁에는 민지와 은희가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지와 은희가 동시에 말했다. 고맙다,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사나 봐. 지훈이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엄마, 소원 빌어요. 순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촛불을 끄고 나서 순자가 말했다. 내 소원은 너희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그리고 내가 죽고 난 후에도 너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오래 사셔야죠.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니. 식사를 하며 순자는 지난 3년을 되돌아봤다. 은희의 배신, 민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들. 그 모든 고통 끝에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모두가 순자를 쳐다봤다. 나는 오랫동안 착각하고 살았어. 가족은 핏줄이라고 생각했지. 피를 나눈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지만 틀렸어. 순자는 민지를 바라봤다. 민지야, 너는 내 핏줄이 아니지만 20년 넘게 나를 친엄마처럼 모셔줬어. 내 친딸보다 더 잘해줬지. 그리고 은희를 바라봤다. 은희야, 너는 내 핏줄이지만 한때 나를 다치게 했어. 하지만 너는 변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됐지.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는 알아.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서로를 아끼고 용서하고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민지와 은희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도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 저도 배웠어요. 은희가 말했다. 제가 엄마의 재산을 탐냈을 때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지 언니가 보여준 헌신을 보고 저는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어요. 민지도 말했다. 어머님, 저는 보상을 바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어머님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순자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안아주었다. 너희 둘 다 내 딸이야. 내 자랑스러운 딸들이지.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순자는 민지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가졌다. 순자의 방에서 차를 마시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은희를 완전히 용서했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20년을 무너뜨리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은희 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요. 피해자? 네. 언니는 사랑받지 못한 채 자랐잖아요. 그게 언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게 언니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민지야.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또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유롭다고? 네. 미워하고 있으면 제 마음이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순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지야, 내가 널 며느리로 맞이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와 딸처럼. 며칠 후 순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이번에는 민지와 은희가 함께 동행했다.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 사람은 병원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엄마, 결과 좋게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희가 말했다. 그래, 어머님은 건강하세요. 민지도 덧붙였다. 결과는 다행히 좋았다. 당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고 무릎도 많이 좋아졌다. 의사는 칭찬했다. 박순자 씨,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보호자분들이 아주 잘 돌봐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제 딸들이 잘 챙겨줍니다. 의사는 진료 차트를 보며 말했다. 아, 제가 기록을 보니 20년 넘게 같은 보호자가 동행하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이 사람이 제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 같아요. 의사는 민지를 보며 웃었다.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정말 효녀시네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희가 민지에게 말했다. 언니 정말 존경해요. 20년이나. 언니도 이제 잘하고 있잖아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도 저는 언니를 절대 못 따라가요. 따라올 필요 없어요. 언니는 언니만의 방식으로 어머님을 사랑하면 돼요. 은희는 민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계절이 또 한 번 바뀌고 여름이 왔다. 가족들은 함께 바다 여행을 가기로 했다. 순자는 처음에는 멀다며 거절했지만 민지와 은희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부산 해운대 바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변에서 가족들은 오랜만에 여유를 즐겼다. 순자는 파라솔 아래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옆에는 민지와 은희가 함께 앉아 있었다. 참 좋다. 이렇게 너희 둘과 함께 있으니. 어머님, 매년 여름마다 오면 어때요? 민지가 제안했다. 그러자 엄마, 우리 매년 오는 거예요. 은희도 동의했다. 지우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누나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3년 전에 그 악몽 같은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해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신선한 회와 해물탕을 먹으며 순자가 말했다. 너희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이 모습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아버지도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지훈이 말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식사를 마치고 해변을 산책하며 순자는 민지와 은희에게 각각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열어봐. 상자 안에는 똑같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에는 나의 딸에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님, 너희 둘 다 내 딸이야. 평생 이 반지를 끼고 살아. 그리고 내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 살아. 민지와 은희는 울먹이며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그리고 순자를 양쪽에서 껴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이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집안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넘쳤다. 민지는 여전히 순자를 극진히 모셨고 은희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어머니를 돌봤다. 지우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했다. 완벽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거실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나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봤으니까.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나도 후회가 없어.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은희가 울먹였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
그리고 변화한 딸까지.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니? 순자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민지야, 너는 나한테 진짜 딸이었어. 20년 넘게 나를 사랑으로 돌봐줘서 고마워. 어머님, 당연한 거요. 은희야, 너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겨냈어. 지금의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지훈아, 너는 좋은 아들이자 좋은 남편이야. 민지를 평생 잘 돌봐줘. 네, 엄마. 약속할게요.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유언장 걱정도 없어. 내가 정한 대로 하든 너희가 알아서 하든 너희는 공평하게 나눌 거라는 걸 믿어. 왜냐하면 너희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지난 3년을 생각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 모함당하고 의심받았던 날들. 하지만 그 끝에는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있었다. 옆에 누운 지훈이 물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뭐려? 이 집에 시집 온 것. 힘든 일도 많았잖아.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어머님을 만난 건 축복이에요. 은희 언니를 용서하고 화해한 것도 제 인생의 선물이에요. 나는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어. 당신도 좋은 남편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하게 비쳤다. 그로부터 몇 년이 또 흘렀다. 순자는 여전히 건강했고 가족들은 행복했다. 민지와 은희는 이제 진짜 자매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함께 순자를 돌보며 서로의 삶을 응원했다. 어느 날 은희는 민지에게 말했다. 언니, 나 결혼할 것 같아. 정말? 누구예요? 요양원에서 만난 물리치료사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의 과거도 다 알고 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한대. 축하해요, 언니. 정말 잘 됐어요. 언니, 나 결혼식 때 주례 말고 언니가 축사해 줄 수 있어? 제가요? 응. 언니가 내 인생의 은인이니까. 언니 덕분에 내가 새 사람이 됐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만났어. 민지는 감동해서 은희를 껴안았다. 물론이죠, 언니. 제가 꼭 해드릴게요. 몇 달 후 은희의 결혼식이 열렸다. 순자는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는 축사에서 은희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다. 처음에는 서로 대립했지만 이제는 가장 소중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은희 언니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담겨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순자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은희를 저렇게 축복해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어머님, 저도 진심으로 언니의 행복을 바라요.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야. 순자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민지는 여전히 순자를 헌신적으로 모셨다. 지우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순자는 모두를 지켜보며 행복해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순자는 민지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다. 민지야,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더라.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한때 재산과 핏줄에 집착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지. 너와 은희가 그걸 가르쳐 줬어.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늘이 참 맑다. 오늘 같은 날은 살아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 저도요, 어머님. 어머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오후를 즐겼다. 정원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소소한 순간들. 민지는 가만히 생각했다. 23년 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자신은 그저 의무감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은 진짜 사랑이 되어 있었다. 순자도 처음에는 며느리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진짜 딸이었다. 그리고 은희. 한때는 원수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도 이제는 소중한 자매였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졌다. 진짜 가족은 이런 것이구나. 민지는 깨달았다. 핏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때로는 아픔과 용서를 거쳐야 하는 것. 하지만 그 끝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순자와 민지는 정원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곧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었다. 은희도 남편과 함께 올 것이고 지훈도 회사에서 돌아올 것이다.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이것이 민지가 23년 동안 지켜온 것이었다. 재산이 아니라 이 따뜻한 가족. 순자는 식사를 하며 모두를 바라봤다. 아들, 며느리, 딸, 그리고 사위.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었다. 순자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가족을 주셔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민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이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은 헌신과 사랑,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 이것이 민지가 배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보상을 바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을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선물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기장을 덮고 민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루가